한국화가 김현정입니다. 저는 어디 행사를 가거나 이제 밖에 외부 활동을 할 때는 꼭 이렇게 많이 한복을 입고 다니는데요. 그러면 꼭 받는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오늘 결혼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니에요. 저 아직 결혼 안 했어요. 미혼이에요. 이 말씀 꼭 드리고요. 그러면 그 뒤에 오는 질문이 또 있어요. 아, 그럼 국악인이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 무용 하시는구나.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저는 이런 한복을 입은 여인을 그리는 화가인데요. 제가 최대한 이렇게 제 그림과 일치화하는 작업으로 최대한 많이 입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나 합니다. 저는 한국화의 아이돌이라는 별명이 참 좋아요. 왜냐면요. 우선은 제가 아이돌의 나이는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별명이 붙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온라인상에 한 20만 명 정도의 팔로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악처럼 미술도 팬덤 문화가 생기구나 라는 점에서 한 가지 이유가 작용을 했고요. 왠지 화가라고 한다면 좀 중년의 어르신들 많이 떠오르시죠? 생각보다는 참 젊다라는 작용도 해서 이렇게 한국화의 아이돌이라는 별명이 붙게 됐습니다. 제가 그리는 그림은요, 21세기의 풍속도라는 별명도 있어요. 일상생활하는 모습이 다 담겨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그림 속에 있는 여인은 저처럼 이렇게 한복을 입고 라면을 먹거나 화장을 하고 때로는 오토바이도 타고 쇼핑도 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있는 정말 일상적인 소재가 담겨있는 21세기의 풍속도 같은 그림입니다. 제 그림은요, 정말 전통적인 소재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되게 파격적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이 강의를 통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사실 이 그림으로 제가 등단했다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아차라는 작업인데요. 제가 이 작품의 제목을 영어로는 Oops라고 붙였고 한자로는 나아의 모자를 찾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스스로의 부족함을 고백한 작업입니다. 저는 사실 패스트푸드 정말 좋아하거든요. 빠르기도 하고 맛도 좋고 또 가격도 착하잖아요. 그런데 꼭 그런 패스트푸드를 먹고 나면 커피가 꼭 한 잔 먹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한 라면의 가격은 1,000원 안팎이잖아요. 근데 브랜드 커피가 너무 비싸면서 왜 나는 이렇게 아이러니한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저의 부족함을 고백한 작업입니다. 저는 작품을 진행할 때 반드시 꼭 직접 해보고선 그림을 그리는데요. 그래야지 아무래도 기술적으로는 사진 자료나 그릴 수 있는 자료들이 많아서 좋고요. 두 번째로는 직접 해봐야 더 많은 거를 담아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진정성이 담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말 타는 그림을 그려볼 때는 말도 타보고요. 쇼핑하는 그림을 그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쇼핑을 하러 가기도 합니다. 작품을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선은 무엇을 그릴지 고민해요. 나는 이 그림을 통해서 뭘 표현할까? 어떤 거를 그려볼까? 라는 거를 많이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자화상이기 때문에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동세가 있어서 계속 거울을 보고 그리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상을 하고 사진 촬영을 한 다음에 한지에 스케치를 합니다. 그 뒤에는요, 인물의 실루엣만을 채색을 한 다음에요. 그리고 먹만을 이용해서 한복을 그립니다. 그리고 한지를 이용해서 붙여서 표현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거는 미술 용어로는 꼴라주라고 얘기합니다. 화가는요, 정말 끝없는 도전입니다. 왜냐하면요, 좀 경계가 없어요. 자격증도 없어요. 언제부터가 화가인지도 모호해요. 그리고요, 정년도 없고 연봉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 100세 시대에 저는 일찍 죽어야지 작품 가격이 오른대요. 저도 한번 100세 시대에 100세까지 한번 살아보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 나는 정말 전략적으로 몇 살에 죽어야지 작품 가격이 오를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참 좋아하는데 작가는 고독하대요. 외로워야 된대요. 그 문장도 정말 싫었고요. 왠지 정신병이 있어야지 더 작품 가격이, 작품성이 더 높다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문화도 싫었어요. 게다가 미술대학에는 90%가 여성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수 있는, 제가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선생님이라던가 교수님 혹은 유명한 화가, 피카소, 고흐, 고갱, 김홍도, 신윤복 모두 다 남자잖아요. 여성 화가로서 제가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화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약간 좀 많이 속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의 전환을 해봤어요. 화가라는 게 남들이 한 대로 똑같이 하면 박수를 쳐주지 않는데 왜 나는 기존에 있는 관념을 그대로 쫓아가려고 할까? 이 관념을 한번 깨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시도 좀 독특하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냥 왠지 전시장에 가면은 우리 왠지 떠들면 혼날 것 같고, 그리고 물어보면 바보 같고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놀이공원에 온 것처럼 신나게 한번 놀아보자. 전시장에서 놀면 안 돼? 라는 생각으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내숭 놀이공원이라는 전시였는데요. 이 전시가 굉장히 성과가 좋았어요. 저는 한국화 전통 소재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소재도 정말 일상적인 그냥 일기 같은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말 파격적이다. 와,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구하셨어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왜 내 그림이 이렇게 평가를 받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을 해주실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정리해 본 거를 한번 얘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한국화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많은 분들이 사군자, 화투, 먹, 한지, 여백 이런 것들 많이 떠올려 주시거든요. 좀 고리타분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뭔가 파격을 주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화가 보면 볼수록 정말 재미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이 한국화의 재미를 아시면 정말 좋을 텐데 라는 생각으로 이제 준비해 봤어요. 근데 우선 한국화, 동양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많이들 물어봐 주시는데요. 크게 다른 점은요. 동양화라고 한다면 한, 중, 일, 삼국의 그림을 뜻합니다.
중국은 좀 더 먹의 전통이 강하고요. 일본은 채색의 전통이 더 강해요. 지리적으로도 중간에 있는 한국은요, 먹과 채색을 적절히 섞은 수묵담채의 전통이 있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도 이 용어가 쓰인 시기가 다르기도 한데요. 동양화는 한때 잠깐만 쓰였던 용어이고 요즘은 한지에 그린 그림은 한국화라고 부릅니다. 저는 근데 한국화 화가로서요, 좀 서운한 게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요, 보통 우리가 어릴 적에 처음 접했던 재료는 뭐죠? 바로 크레파스, 수채화, 연필, 서양의 도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림이라고 한다면 떠오르는 그림은 사실 유화 같은 서양화 그림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데 서양화가 한국에 소개된 지 100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벌써 우리 머릿속에는, 한국인의 머릿속에는 서양화 그림, 서양화 재료가 세팅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개인적으로는 서운해서 오늘은 한국화를 보는 꿀팁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국화를 바라보실 때는 크게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화첩이라던가 병풍 아니면 족자 형태로 있는 그림들이 많기 때문에 그림을 실제로 보면 A4 용지 사이즈 정도밖에 안 돼요. 풍속 도첩에 들어있는 그림의 하나이기 때문이죠. 근데 굉장히 디테일이 많이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가까이서 관람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술관에 가면 왠지 가까이 가면은 막 경보음 날 것 같고 그런 두려움 있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멀찌감이 떨어져서 보시더라고요. 그러면 한국화의 아름다운 포인트를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림을 관람하는 적당한 거리는요, 대각선 거리 혹은 대각선의 1.5배 정도 떨어져서 보시면 참 적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림을 그릴 때 화가도 구도를 짤 때 그때 글씨 쓰는 방향이 알게 모르게 적용이 됐거든요. 지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쓰기를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세로쓰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도도 자연스럽게 오른쪽 위에서 왼쪽 하단으로 훑듯이 보시면 더 그림이 잘 읽혀지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 시대상을 읽어야 합니다. 많은 상징이 들어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냥 표면적인 것만 봐서는 그 의미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3가지 포인트를 가지고선 한국화를 보시면 더 재미있습니다. 한국화에는 정말 상징적인 의미를 읽다 보면 더 재미있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요. 신윤복의 그림을 보시면요, 저기 가운데쯤에 의녀 모자를 쓰고 있는 여성이 보이시죠? 아니 근데 왜 의녀가 양반들이 저렇게 놀고 술 마시는데 저기 앉아 있을까요? 조선 후기에 갈수록 일어났었던 변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신윤복은 그렸다라고 해요. 정말 예쁜 그림체 속에 이러한 풍자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것, 그런 게 한국화의 또 하나의 매력이기도 한데요.